대한민국 체육계가 국회 증언대회에 섰습니다.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 등 축구협회의 각종 의혹과 행정 난맥상에 대해 국회 문체위에서 현안 질의가 있었는데요.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과 홍명보 감독도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한편 안세영 선수의 작심 발언으로 촉발된 배드민턴협회 운영 방식, 선수 처우 논란 등도 얘기가 나왔는데요. 오늘 이유미 스포츠 전문 작가 전화 연결해서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문체위 현안 질의에 가장 시선이 집중된 곳 역시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과 관련된 부분일 텐데요. 일단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 홍명보 감독 모두 출석을 했는데 선임 과정에 어떤 특혜도 없었다라고 말했죠. 네, 그렇습니다.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자신의 선임 과정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불공정하거나 특혜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홍 감독은 또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가 자신을 감독 후보 1순위로 올려서 감독직을 수락한 것이라면서 자신이 2순위나 3순위였다면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고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현안 질의에 앞서서 모두 발언을 통해서 최근 큰 논란이 되고 있는 홍명보 감독 선임 절차와 관련해 음모나 불공정은 없었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또 감독 선임권에 대해서 협상 과정의 모든 것을 밝히고 그때그때 상세히 설명하지 못한 것은 음모를 꾸미거나 실상을 감추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고 불공정한 과정을 통해서 특정인을 선발하기 위한 것은 더더욱 아니었다. 이런 해명을 내놨습니다. 네, 근데 이전에도 감독 선임 과정에서 문제를 폭로했던 박주호 전 전력강화위원은 이번에 졸속으로 선임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좀 증언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박주호 의원 같은 경우는 홍명보 감독이 선임될 줄 전혀 몰랐다는 이야기를 계속 해오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 내용이 자신의 채널에서 방송이 되면서 사실상 이 논란의 기폭제가 된 것도 사실인데 어제 국회 현안 질의에서는 대한축구협회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감독의 선임에 전권을 위임받는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이 총괄이사가 전력강화위원으로부터 권한을 받는 과정에 이 5명의 위원과 통화를 해서 동의를 구했다라고 답을 했지만 박주호 전 위원은 이임생 총괄이사와 1분가량 통화한 것으로 기억을 한다. 하지만 네. 동의를 구하는 이야기를 나누긴 했는데 자신이 느끼기에는 통보에 가까웠다. 이런 설명을 하면서 이것이 졸속 행정이 아니냐 이런 것을 의심하게 하는 그런 발언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감독 선임 작업을 이끌었던 정혜성 전 전력강화위원장이 돌연 사퇴한 것에 대한 의혹도 풀리지 않았고 그 이후에 이임생 기술이사가 정권을 위임받는 과정에서 어떤 권한으로 정권을 위임했느냐라는 질문에는 어떤 답이 나왔습니까? 이건 이제 강유정 의원이 제기한 내용인데요.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정혜성 전력강화위원회 사퇴 이후에 감독 선임의 전권을 위임받는 과정에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는데 이게 정관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예.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정혜성 위원장이 왜 사퇴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컸던 것도 사실인데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은 좀 해소되지는 않은 것 같기는 합니다. 예. 상황을 보면 당시에 감독 선임 작업을 이끌던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이 홍명보 감독과 박은호, 거스포획 감독이 3명을 정몽규 축구협회장에게 추천하면서 그중 홍 감독을 적임자로 지목을 했고 이후에 정 위원장이 돌연 사임을 한 그런 상황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정 회장의 뜻에 따라서 이 기술이사, 그러니까 이임생 기술이사가 감독 선임 과정을 마무리 짓게 됐는데 6월 30일에 온라인으로 열린 11차 회의에 이임생 기술이사와 박주호 해설위원 등 5명의 전력강화위원이 참석을 해서 이임생 기술이사가 감독 선임 후속 작업을 이어가는 것에 전원 동의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강유정 의원은 이임생 기술이사에게 전력강화위원회 업무를 병행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축구협회 정관 위반에 해당된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네. 이렇게 축구협회 같은 곳이 왜 동네 개모임이나 동아리만도 못하냐 이런 것들을 왜 따르지 않느냐 정관에 이런 질타를 했습니다. 위원들은 사실상 이 홍 감독이 선임되도록 몰아가는 식으로 전력강화위원회 회의가 진행된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의 시선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네. 전력강화위원회는 투표를 통해서 감독 최종 후보를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홍 감독과 박은호 감독이 나란히 7표를 얻었다고 하고 이 때문에 홍 감독이 자신이 불공정
불공정하거나 특혜가 있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본인이 그래서 전력강화위원회에서 1순위로 올려져 있었기 때문에 감독을 맡은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네, 참 이 절차적인 과정에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이고요. 이번에 현안 질의에서 정몽규 회장이나 홍명보 감독이 좀 현실 인식이 부족하다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 회장은 오히려 홍 감독에게 미안하다고 했고 또 홍 감독도 감독직 수락 이유에 대해서 마지막 봉사라고 좀 답한 점들이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 역시도 이 부분이 가장 실망스럽긴 했습니다. 물론 네. 이렇다 할 큰 한방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국회의원들 질의에 있어서도. 그리고 예. 우리가 궁금해하는 부분을 완전히 해소시켜주지 않은 부분도 축구협회가 여러 가지 자료를 내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아쉬웠지만 이 홍명보 감독의 봉사라는 이 단어의 언급이 저는 정말 부적절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게 왜 나왔냐면 이모경 의원이 처음부터 감독을 맡을 의사가 있었느냐고 물으니까 홍명보 감독은 없었다라고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는데 자신의 축구 인생 40년 중 가장 힘들었을 때가 자신이 대표팀을 맡았었던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이후였다. 그래서 얼마나 힘든 자리인지 이 대표팀 감독 자리가 그런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제의가 왔을 때 도망가고 싶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하지만 이임생 이사가 찾아와서 면담을 할 때 한국 축구의 어려운 점을 외면하기 힘들었다. 그리고 10년 전에 가졌던 책임감, 사명감이 다시 안 나올 줄 알았었는데 또 그 무엇인가가 면담 후에 나왔다. 그래서 마지막 봉사를 하기로 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이 때문에 축구 팬들은 홍명보 감독의 봉사가 황당하다는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연봉이 20억 원이다라는 게 알려지면서 20억 원짜리 봉사가 어디 있느냐. 봉사라고 여겼으면 무급으로 해야지라고 비판을 이어가고 있고요. 정몽규 회장은 결과적으로 이런 지난한 논의 과정을 통해서 선임된 홍명보 감독에게 개인적으로 미안한 감정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 이게 국민들과 팬들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발언이잖아요. 스포츠의 근간이 공정성이고 그래서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현실인식의 잣대가 우리랑 뭔가 다른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만한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자리에서 정몽규 회장에 대해서 사선 연임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 회장은 심사숙고하겠다라는 말을 반복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일단 그 이임생 이사의 발언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은 사연임에 대한 이야기나 사퇴에 대한 즉답을 지금 피한 상태입니다. 예. 홍명보 감독도 자신의 사퇴 의사가 없다고 밝힌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10월 2일에 문체부가 축구협회 감사 중간 발표를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홍명보 감독의 선임 과정에 대한 부분부터 먼저 발표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엄청난 결격 사유나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홍명보 감독의 사퇴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문체부에는 없기 때문에 사퇴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 실제로 이임생 이사는 본인이 제가 사퇴하겠다 이런 억울함을 호소하는 발언을 하긴 했지만 정몽규 회장은 절대 그런 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이 부분을 예. 계속 피해가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정몽규 축구협회장의 사선 연임에 대한 생각은 여전히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참 이 현안 질의에서 답답한 모습들이 속속히 좀 등장을 했었는데 축구협회가 제대로 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사실 그 여야 의원 가릴 거 없이 수많은 절차를 어긴 채 한국 축구 대표팀 감독을 선임했다는 지적을 받아도 좀 대한축구협회, 그러니까 정몽규 회장이나 홍명보 감독은 좀 떳떳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네. 예. 개모임보다 못하다 이런 평가가 나왔는데도 이제 두 사람은 특혜도 없고 문제도 없었다 이런 모습인데 홍명보 감독 같은 경우는 남은 기간 우리 팀을 정말 강하게 만드는 게 내 역할이다 이런 말을 했고 또 이런 것들을 현안 질의에서 확인한 상황이라 글쎄요. 축구협회가 변하는 데는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는 걸 알게 된 그런 현안 질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한 어제 국회에서는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양쪽 모두 물집이 잡혀서 터져버린 안세용 선수의 발의 모습이 나와서 안타까움을 보이기도 했는데 앞서 안 선수가 기존의 후원사와는 신발이 맞지 않는다, 다른 브랜드 신발로 요청을 했었을 때는 묵살됐었는데 어제 배드민턴협회장의 답변은 완전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네, 배드민턴
배드민턴 협회가 국가대표 선수에게 후원사 물품 사용을 강제하는 규정을 개정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죠. 예. 문체부의 조사 발표도 한 몫을 한 것 같은데요. 라켓이나 신발처럼 경기력에 직결되는 용품까지 후원사 물품을 쓸 것으로 정해놓은 게 올림픽 아시안게임 종목 중 복싱과 배드민턴 두 종목밖에 없다. 이런 발표를 했었잖아요. 그런데다가 민영배 민주당 의원이 회의장에서 이제 후원사의 신발에 불편함을 호소했던 이 안세영 선수의 발바닥 물집 사진을 공개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는데 예. 김태규 배드민턴 협회장은 규정은 개인적으로 바꾸고 싶다고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앞으로 바꾸겠다라는 약속을 한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문체부 중간 조사 결과를 내놓은 것들을 보면 김태규 협회장의 여러 불투명한 운영 과정에서 횡령과 배임을 했다는 정황까지 드러난 상황인데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보세요? 일단 문체부가 협회 조사 중간 브리핑에서 김 회장의 페이백 의혹에 대해서 횡령 배임자 적용 가능성을 지적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렇죠. 김 회장이 횡령과 배임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말을 했는데 물론 김 회장 쪽에서는 이런 지적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근거 없이 한 개인을 횡령 배임으로 모는 것은 명확한 명예훼손이다 이러면서 향후 반드시 법적 책임을 따질 것이라고 했는데 현재 배드민턴 협회 이사진까지도 김태규 대한배드민턴 협회장의 자진 사퇴를 지금 요구하면서 내부적으로도 좀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곧 발표가 될 최종 조사 결과, 그러니까 문체부의 최종 조사 결과가 협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이걸 지켜보는 게 더 관심이 모아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제 보시면서 대한민국 스포츠계 정말 많은 변화가 필요하겠다라고 느낀 분들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유미 스포츠 전문 작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